지난 2월 4일 출근 전쟁이 막 끝난 시각 아침 9시 18분. 철도청 운수국장실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운수국장님 방이죠? 네. 국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예, 국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미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놨다가 좀 전해주십시오. 예, 국장님. 평역에 말이죠. 예. 요즘 잦은 개량과 딜레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부평역장 명의의 사과문을 반드시 게시해 주시고요. 예. 그걸 내일 제가 일요일 아침 9시에 말입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텐데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예. 제가 전실에다가 위험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꼭 좀 전해주셔야겠어요. 예.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전화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경인 전철 한 량의 평균 승객은 350명. 보통 한 차가 10량으로 되어 있으니 최소한 3,500명의 안전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협박 전화가 연 이틀 계속되자 경찰에는 전담 수사반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천 명의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강력 범죄와 구별이 됩니다. 더욱이 전화 협박은 단서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범인의 윤곽조차 잡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수사진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평에서 시청역까지 전체의 인원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장이 방대하고 어느 한 곳에다가 수사를 하려면 침을 박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것은 100% 미제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6일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 협박 전화와 동일한 목소리, 같은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이미 운수국장실 전화 감청에 들어가 있던 수사진은 빠르게 소재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복판 북창동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그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속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 범인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잡을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이 그 운수국장실에 전화 392-1305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가 전화국에 우리 잠복에 있는 형사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잠복에 있는 형사들이 그걸 알고서 바로 무전으로 전파를 해서 주변에 있는 파출소, 112 순찰차, 형사기동대 우리 형사들이 바로 즉시 출동을 해서 나왔으나 그 범인의 통화 시간이 단 1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현장 검거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지만 이 전화는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경인선을 타고 북창동까지 출근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리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창동 일대는 대형 백화점, 은행에다가 중소기업체들까지 수백 개의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수사진이 각 기업체의 협조로 받아낸 경인 지역 거주자는 무려 1만여 명. 용의자 측은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 수사진은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운수국장실로 걸려왔던 전화 통화 기록을 뒤지던 중 부평 소재의 한 공중전화에서 통화가 있었던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한 공중전화의 소재지가 밝혀졌습니다. 부평구의 28개 동 중 이 공중전화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동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3,5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전화의 소재지도 확인됐습니다. 2개의 공중전화는 인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거주지가 부평 5동과 북의 2, 3동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1차 조사 대상자 만여 명에서 3,500명으로 다시 20여 명으로까지 압축되었습니다.
전화 발신지 추정만으로 범위를 축소하긴 했지만 이제부터 수사는 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범인이 운수국장실에 전화했을 때 이들 용의자 중 진범을 가려낼 방법은 무엇일까? 수사진은 전화 녹음된 목소리와 용의자들의 목소리를 비교하는 성문 분석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판매원을 가장해서 실제 목소리를 녹취를 했고 그 다음에 대리점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시간이 늦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목소리라든가 또 그 출근 시간이라든가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지리감 이런 걸로 인해서 용의자로 선정을 한 거죠. 사람의 목소리에는 고유한 특징, 즉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은 지문과 같아서 아무리 목소리를 변조한다고 해도 동일인임을 판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발음기관의 모양새나 발음 습관, 소리의 높낮이, 억양이나 크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말고 잘 들으시오. 경찰에 알리면 재미없어요. 나쁜 일이 생길 테니 조심하시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불과 몇 마디밖에 안 되는 범인의 목소리와 20여 명의 용의자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조심하시오. 5개 문장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음성 기관의 특징이라든가 말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특징 같은 거를 성문을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여기서 보면은 그저께 전화했던 사람이거든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위치가 지금 까맣게 똑같이 나타나죠. 이게. 그게 또 다른 특징.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에서 보면 요 시옷 같은 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나타내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예, 볼 수 예.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했던 사람인데요. 인데요? 이것도 인데요에서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인데요 하고 뒷부분을 하고 이제 인데요 하고 내렸거든요. 그런 경우도 보면 앞에 보면 똑같죠. 인데요 하면은 이 억양 형태가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어요. 올해 38세, 가전제품 판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셀러리맨이 이 엄청난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술서에서 전철의 잦은 지연과 운행 중단 등으로 화가 나서 철도청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전철을 13년간이나 타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줄 몰랐고 이렇게 엄청난 그 수사를 해본 줄 이제서야 본인이 알았고 모든 그 승객이라든가 또 경찰관 또 철도청의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범인 음성을 듣고 이 수사진은 상당히 허탈한 마음. 일절 아닙니다. 13년째 타고 다니지만은 다만 증시 도착, 증시 출발. 마이너스 플러스 뭐 몇 분은 있겠죠. 갑자기 여객이 폭주하거나 특히 월요일 같은 날 그런가 그런 건 있겠죠. 증시에 출발을 못할 사고가 있으면 좀 제발 좀 방송을 좀 해줘라. 중간에. 예, 그러면은 체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겁니다. 뭐 바람이라면은 신문 좀 보고 갔으면 하는 공간이라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꿈도 안 꿉니다. 경인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90여만 명. 지난 74년 개통된 이래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 20년 만에 8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철의 상황은 늘어나는 이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인선의 배차 간격은 3분, 하루 10량짜리 전철이 400번이 넘게 오고 가지만 한 량당 160명이라는 정원은 늘상 초과되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경인선의 주요 역에는 그 역에서 출발하는 시발 열차들이 있어 사정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부평역의 경우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역을 지나는 전철 30대 중 10대가 시발 열차입니다. 그러나 그 열차마저 앞차에 밀려 정시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고장으로 아예 결행되는 일이 잦은 터라 승객들은 다른 열차를 타기 위해 숨가쁜 승차 전쟁을 벌이기 일쑤입니다. 이번 사건을 벌인 이 씨의 경우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이 있냐면은 이날은 차가 안 오는 거예요. 27분 발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꽤 사람들이 그날 또 굉장히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성궁성하고 하는데 늦게서 이제 멘트는 나오더군요. 열차 사정에서 못 가니까 플랫폼에 가더라면 그걸 진작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무슨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 간다는 정중한 사과말과 함께 이런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구태연한 겁니다. 그 관료주의 그런 냄새 나는 거죠. 뭐 부평발 열차는 못 가니까 일본 하면서 갈아타라. 참 화가 나더구만요. 이 씨는 전철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고 취재진에게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평역에서 그 열차 지연으로 말이죠. 네. 불편을 입었던 사람인데요. 네. 왜 이렇게 요즘 잦은 그 딜레이와 결행이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요즘 잦은 그 결항과 딜레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그 부평역장 명의의 사과문을 반드시 게시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제가 전철에다가 위험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꼭 좀 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협박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의 전화로 인해 철도청과 경찰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뭐든지 건의를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또 건의도 할 수 있고 뭐 전화 민원으로 내 이런 주소 성명 밝히고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공공교통수단을 볼모로 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해결을 요구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전철 타기 전쟁을 치르고 전철에 타서는 제 시간에 도착하길 빌어야 하는 형편에서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켜준다는 전철의 약속이 자주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복복선이 완공되는 오는 1998년까지의 3년 동안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행선을 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열차가 약간씩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약간씩 늦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도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에 좀 질서를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때를 말이지 같이 고민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도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인 전철을 타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질서를 요구하지만 시민들은 질서를 지킬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경인선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번 폭파 협박 사건을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위협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또 전철 타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타야죠. 제일 빠르니까요. 빠르고 편하니까. 불안하면서도. 그럼. 잘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났을까? 우리나라 폭탄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출퇴근 시간 매일 타고 다닌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폭파 협박이 있던 그날에도 경인선 승객들은 불편을 참으며 오늘 아침처럼 전철을 탔습니다.